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안을 종단으로 연결한 동해선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에서 삼척 구간 약 50km에 대한 고속화 전철화 개량 사업은 사실상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어 이 조기 착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고성 제진까지 동해안을 종단하며 한반도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481.4km. 이 가운데 부산, 울산, 포항, 삼척 구간은 이미 개통됐거나 내년까지 전면 개통되고 강릉, 고성, 제진 구간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릉, 삼척 약 50km 구간은 동해선 철도의 미싱 싱크 구간, 즉 고속화, 전철화, 단절 구간으로 남게 됩니다. 이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개통돼 시설 수준이 매우 노후됐고 소음과 분진,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현재 동해선 삼척에서 강릉 구간은 시속 5, 60km의 저속으로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의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고속화 조기 착공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안을 잇는 최적의 철도망이자 정부에서 구상 중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즉 남북 철도의 연결, 유라시아 국제철도의 기반 마련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노후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이제 많은 불편을 이제 초래하고 있고요. 동해에서 이제 모든 구간이 그 시속 200km 이상으로 이제 개통되기 위해서는 삼척 강릉 구간의 이제 고속화 철도 개량 사업이 이제 필수라고 보고요. 지난해 7월 강원도 역시 자체 용역을 통해 강릉 삼척의 경제성, 이른바 BC는 0.74로 포항 삼척 구간 BC 0.59보다 높다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철도 전문가들도 건설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동해안 관광 벨트 구축,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과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전진 기지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라시아로 연결했을 때 이 구간이 안 돼 있으면 철도가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구간도 아마 조만간 정부가 전철화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전체 노선 프로젝트 자체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강원도는 동해선 강릉 삼척 구간 외에 모두 12개 신규 철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친환경 화물차 확대를 위해 전기 화물차에만 신규 발급되던 영업용 번호판 발급이 금지됩니다. 이 화물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대부분 골목 배송용인 초소형 화물차까지 일괄 규제되면서 강원형 상생 일자리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저렴하고 소음이 적어 야간 배달과 골목 배송에 유리한 초소형 전기 화물차.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차는 영업용 번호판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들의 구매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 화물차의 신규 영업 허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값은 2,100만 원인데 운송일이라도 하려면 2,700만 원에 거래되는 영업용 번호판을 추가로 사야 합니다. 차값이 2배 이상으로 껑충 뛰는 셈입니다. 전기차를 그 혜택 때문에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 초소형을. 차라리 일반 그냥 1.5톤 사겠지. 법 개정 취지는 전기 화물차가 급증하면 영세 운송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운행도 불가능하고 최대 적재량이 250kg에 불과해 사실상 골목 배송용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초소형 화물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도 못 다니고 고속도로도 못 다니는 차 아닙니까? 그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배달문화 소상공인들만 위한 차인데. 1,000억 원이 투자된 정부의 횡성형 상생 일자리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전기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등
상생 일자리에 참여한 8개 업체는 좁은 골목길 배송에 최적화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1톤 미만 전기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 발급하는 관련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를 선정돼서 지금 막 판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규제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소기업형으로서 시장 진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 화물차 대신 친환경 화물차를 확대한다던 정부 정책이 전기 화물차 보급 1년여 만에 폐지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해 관선에서 민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강원도체육회가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행재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되는 이 체육회의 과제를 강화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첫 민선 시대를 맞은 강원도체육회. 체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을 지난해 1월 민간회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관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지역체육회 법인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인이 되면서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고 공공목적의 수익사업 진출과 공모사업 참여의 제도적 기반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지원 사업도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관련법에 따른 법인 설립 완료 시점은 6월 8일.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26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관을 비롯해 임원 선임과 재산 출연 사항 등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법인 인가와 법원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법인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여 개의 비인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아예 지금 대회도 한번 못 열어보는 그 숨어있는 어려운 이런 단체에서부터 저는 좀 발굴을 해서 많은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화됐다고 체육회 꽃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체육회 재정 자립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를 시도체육회 정률 배분하는 법률 개정, 기업체 후원 활성화법, 비인기 종목 육성 기업체에 대한 조세 특례 확대 주장도 나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의 체육회 의무 위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체육회의 역할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생활체육회와 합쳐졌지만 엘리트 체육에 여전히 매달려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양구군이 청정 자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아직 양봉 농가는 70여 곳에 불과하지만 고품질 꿀이 생산되고 있어 공급량만 충분하다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양구를 기반으로 30년 이상 벌을 키우며 꿀을 채취하고 있는 한 양봉 농가. 새봄을 맞아 벌통에서만 키우던 벌을 내놓고 꽃이 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구 지역에서 민통선을 오가며 꿀을 채취하고 있는 양봉 농가는 70여 가구. 양구에서 채취되는 꿀만 해도 300톤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농가이다 보니 꿀을 채취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분 기준을 맞추거나 제품 추출과 포장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는 수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를 이제 증발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외지에 나가서 그 상당한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거를 해왔거든요. 이런 농가 부담을 고려해 양구군은 헬스톱 기준에 따라 명품 벌꿀을 가공할 수 있는 벌꿀 가공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꺼번에 벌꿀 300리터의 수분을 조절하거나 자동 포장할 수 있는 가공시설 10여 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농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노후해가지고 양질의 꿀을 생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 농축시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양봉농가들한테는 획기적인 양봉 발전에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양구군은 올해부터 양봉 농가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는 만큼 가공센터 건립을 계기로 양구 벌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정 양구에 걸맞는 명품을 만드는 꿀산업을 좀 저희가 증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병해충과 이상기후로 위기에 처한 양봉산업이 마지막 남은 자연을 보고 양구 민통선 인근에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춘천과 홍천 일원에 추진되는 한중 문화타운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강원도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치와 한복 등 우리 고유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에 문화체험을 빌미로 우리나라 땅을 제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한중 문화타운은 코오롱 글로벌이 주도하는 민간 자본 사업으로 중국인 주거 목적이 아닌 관광시설이라며 10여 년 동안 진척이 없지만 올해부터 다시 투자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368억 원을 들여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 88동을 리모델링이나 개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춘천초등학교와 원주 우산초, 강릉 주문진초, 동해초, 홍천초 등 14개 건물을 리모델링, 묵호고와 홍천여고 등 3곳을 개축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안전시설 보완에 들어갔던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내일 운행을 재개합니다. 삼척시는 정비 기간 동안 6억 3천만 원을 들여 와이어 로프를 교체하고 교통안전공단에 현장 검사를 마쳤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25명까지 가능한 탑승 인원을 당분간 1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2021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 사업의 최종 후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양양군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전국적인 서핑 명소인 서퍼비치와 죽도 서핑 구역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광객에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는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 구현 계획을 제출해 경주, 수원과 함께 후보지에 뽑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중으로 최종 한 곳을 선정하며 국비 35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게 됩니다. 작년에 취소됐던 영월 단종문화제가 올해는 논의 끝에 4월 온라인 개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영월군은 단종문화제를 하반기에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년처럼 오는 4월 30일부터 사흘 동안 단종국장과 제향 등 대표 행사를 온라인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보다는 국장 재현 등 역사적 전통 계승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제작한 단종 표준 영정 공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종제를 기념해 영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우표 도안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텐트나 차 안에서 이 캠핑용 전열 기구를 사용하면 1시간 20분 만에 일산화탄소가 1055ppm까지 치솟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4일 가스안전공사와 함께한 실험의 측정치를 공개하면서 일산화탄소 1055ppm은 사람이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밀폐된 상황에서 전열 기구를 이용하다 지난 5년 동안 캠핑객 20여 명이 숨졌다며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112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15개 시군 114헥타르가 폭설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 모두 112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양구군이 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평창 21억 원, 철원 13억 원, 인제 12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도는 재해복구 융자금을 빌리려는 농가는 다음 달 2일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2만 2천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일상생활 지원 등 총 5개 분야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심리 지원을 비롯해 소방서와 연계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각종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통합 돌봄 본부를 설치하고 먹거리 지원센터, 병원, 소방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도시락 배달, 이동 동행, 왕진 서비스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홍천에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843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715명이 다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